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심리, 예. 심리가 금융시장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거네요. 예, 그렇죠. 그게 심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특히 이번에 이제 보셨던 것처럼 공포 심리가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요. 그때는 정말로 감당이 안 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 금융기관들이 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현금 시제보다도 사람들이 돈을 찾으러 오는 게 더 많아지게 되면 그런데 다른 데서부터 돈을 빌리지 못한다던가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돈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응할 수 없으니까 이게 망해버리는 거잖아요. 그 망하는 거에 가장 큰 거는 돈이 없어서의 문제도 있지만 공포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와가지고 돈을 달라고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기업이 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번 같은 경우에 보면 주식 시장도 또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참 막 공포 심리가 이렇게 막 올라가고 그럴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까지도 사람들이 막 상상을 해가지고 대응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하면 막 모든 사람들은 이제서부터 집을 나가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모든 생산 활동은 다 중단이 되는 거고 그러면 경제는 도대체 마이너스 얼마까지 내려가야 되는 건지 우리는 분간할 수가 없게 되고 모든 기업들이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아니 그 굉장히 많은 애플 같은 거는 제외하고 중간 단계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현금 시세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뭐 2,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돈이 들어오는 거 없이 2, 3개월 정도를 버티고 그 이후에도 이게 이 정상이 되지 않으면 이런 모든 기업들도 다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이제 덤비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주식 시장도 그거는 뭐 감당을 할 수 없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번에 나스닥 뭐 다우지수가 아니고 무슨 뭐 우리 그 코스닥의 그 테마주처럼 네, 그렇죠. 하루에 10% 올랐다, 10% 떨어졌다가 막 이러지 않습니까? 반복을 하니까. 그 10%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그 수치냐 하는 거를 한번 말씀드리면 미국의 주식시장이 대세 상승을 해서 올라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연간으로 상승률이 10% 정도 되면 그 해에는 올해 주식시장이 괜찮았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 하루 사이에 올렸다 떨어뜨렸다 하니까 얼마나 그게 그 사람들의 그 공포가 강하겠습니까? 그래서 월가에서 얘기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공포는 쇠도 녹여버린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아무튼 뭐 모든 그 금융위기를 갖고 오는 가장 근원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는 일단 연준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해서 심리는 이제 잡혔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시장의 공포스러운 심리는? 네, 공포스러운 심리는 이제 어느 정도는 조금씩 이제 진정이 돼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뭐 굉장히 막연한 공포를 갖고 가는데 이제 그게 그 공포가 사람들을 완전히 이제 이탈하는 형태로서 이 행동을 하게 만들 거냐, 그렇지 않으면 점차 이렇게 줄어들게 만들 거냐 하는 것들은 그 시점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정책을 펴나가느냐 하는 것들도 상당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요.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나고 2009년도 뭐 이렇게 되게 되면 유럽에 있는 나라들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특히 그 중에 가장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아이슬란드 같은 데거든요. 거기가 이제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이게 그 모든 금융기관들이 부실이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돼서 이제 난리가 나는 형태가 되거든요. 이제 맨 마지막에 그 아이슬란드 정부가 어떤 정책을 피냐면 모든 은행에 있는 예금에 대해서 정부가 다 보증을 해주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는 뭐냐면 정부가 망하기 전까지는 아무튼 내 예금은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에서부터 이렇게 진정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굉장히 불안정하고 막 불안해서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막 이것도 망할 것 같고 저것도 망할 것 같고 막 이런 이제 그거였는데 정부가 강하게 계속 정책을 피면서 돈을 뭐 넣어주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조금씩 이제 좀 안정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했을 때 제일 큰 부분이 뭐냐면 제일 처음에 CP, 그러니까 기업이 발행한 어음.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금융위기 때는 이제 금융기관이 문제였지만 이번에는 이제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부채가 그 기업 쪽에 많다라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업이 발행한 어음이 이게 부도가 날지 모른다 이래가지고 처음에 굉장히 그게 문제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 정부에서 거기에다가 9천억 달러, 7천억 달러의 돈을 붓겠다. 네. 그래서 아무튼
그 CP가 돌아오는 것들을 우리가 다 막아나가는 형태가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쪽의 불은 좀 꺼지는 형태가 되죠. 이게 이런 것처럼 이 일정한 어떤 그 단계에서 정부가 이걸 어떻게 허리를 잘라가지고 이걸 하느냐 하는 것들에 따라서 증폭이 안 되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부분은 좀 성공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연준이 뭐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엄청난 그 물량을 쏟아붓잖아요. 예, 그렇죠. 달러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회사채 시장 CP 매입을 하면서. 예.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상황이 잡혔지만 또 지금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연준이 뭐 핵폭탄을 더 준비하고 있다 해가지고 무슨 직접 주식을 매입하는 것까지도 뭐 이제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 같은 이게 올라오더라고요. 그 얘기는 지금 아직 그래도 불안정스럽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월가의 어떤 자본가들의 어떤 탐욕이라고 봐야 될까요? 두 개 다가 같이 맞물린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주식 관련한 거 이전에 말씀드릴 부분이 이제 회사채 부분인데 이건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의 연준도 그렇고 제일 골치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제 CP 같은 경우는 7천억 달러 부어서 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CP가 그 월가에서 유통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래도 조금 이제 그 이름이 있는 기업들의 CP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기업들은 시급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보면 회사채 시장 특히 그 중에서 보면 정크본드라고 옛날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용등급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게 이제 하도 정크본드라고 하는 거가 이거 어감이 안 좋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하이힐드 펀드 이렇게 이제 그 본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름을 바꾼 형태가 됐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회사채 시장이 총 한 9조 6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 하이힐드가 1조 2천억 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 회사채 시장의 한 13%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 중에 이제 특히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에너지 기업들인 거죠. 셰일오일, 셰일가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이 이제 발행한 것도 상당한 액수가 되는데 이놈의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기업들이 대충 살아남으려면 유가가 50달러 정도, 배럴당 50달러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20달러를 깨냐 안 깨냐 이런 형태가 되니까 배럴당 30달러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아무튼 회사를 돌리면 돌릴수록 적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기 때문에 이 결국에 보면 이런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이 기업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너지 기업들이 발행한 이 하이힐드 정크펀드가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 이거는 이거 하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이힐드 펀드, 그러니까 정크펀드에 있는 기업들의 회사채 모두에 다 영향을 주는 형태가 될 거다. 이런 쪽으로 이제 그 해석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에너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총 부채가 미국 GDP 대비해서 한 1.2% 정도 되거든요. 미국 GDP가 20조 달러니까 1.2%면 2천억 달러 조금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에요. 근데 하이힐드 전체를 합치게 되면 대략 1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2조 달러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기업들이 망하는 거는 그냥 뭐 그대로 하면 되는데 이게 그대로 놔두게 되면 필연코 하이힐드 전체에다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돼서 지금 이걸 굉장히 문제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회사채를 정부가 좀 사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근거로 얘기하는 것이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났을 때 모기지 때문에 문제가 되니 정부가 모기지 시장에 직접 들어와서 모기지를 사주고 했지 않았냐. 그러면 지금은 마찬가지로 보시는 바와 같이 회사채 시장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으니 회사채 이런 그 하이힐드 정크펀드를 한번 사주면 시장이 조용해지고 해서 이 국면이 넘어갈 텐데 이걸 왜 안 해주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요구한 거죠 시장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기업들이 그렇게 해놓은 거를 정부가 그렇게 전부 다 인수를 해주고 해야 된다라면 이건 자본주의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하는 거는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건데 우리가 세금 낸 사람들한테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야만 되느냐. 이러면서 이제
거부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막 밀고 땡기고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고 현재까지요?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거는 아직까지는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럼 지금 그 연준에서 이제 국채가 아니라 그 회사채를 매입을 하잖아요. 예. 그거는 그럼 어느 등급 이상을 매입을 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CP를 매입하거나 아니면 또 뭐 회사채를 매입해 줄게 이렇게 하는 거는 우량 등급에 있는 것들입니다. 우량 등급. 예, 예. 그거는 이제 그냥 놔둬도 그 기업들은 어느 정도 살만한 기업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매입해 주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얘기는 그거죠. 아니 뭐 포장은 그래 뭐 회사채 사주겠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정작 필요한 거는 이쪽인데 저 뭐 그냥 놔둬도 살만한 거 애플의 회사채 사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아직까지 이제 해결되지 않았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그 부분의 얘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회사채 시장도 계속 아무튼 지금 뭐 금리가 올라가니 떨어지니 하면서 이제 계속 홍역을 앓고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나간 것이 이제 주식을 매입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가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양적 완화를 하면서 제일 처음에는 국채를 이제 그 받아서 그러니까 이제 중앙은행이 국채를 다른 은행으로부터 인수를 하고 거기에 돈을 내주는 형태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국채도 어느 정도 사고가 있는데 그 시점에서 또 막 이렇게 모기지 시장이 안 좋고 그러니까 미국의 모기지 그 채권이나 이런 것들은 그 국가에서 상당히 많이 그걸 하는 이제 페니메나 이런 데에서 이제 발행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보게 되면 정부가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을 넣어주고 그걸 하는 것도 일리가 그 전혀 틀린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기지까지 사주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얘기가 이제 그런 채권들도 많이 이게 그 시중에 유동되는 게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러면 주식을 받아가고 그 다음에 또 돈을 이렇게 공급해주고 이러면 되지 않느냐. 거기에다가 보면 지금 그 주가도 많이 떨어져서 난리고 뭐 이렇게 한데 정부가 그런 것들을 많이 인수해주고 ETF도 인수해주고 이렇게 하면 이게 정부가 뒤에서 이렇게 그 인수를 해주고 그 물량이 어느 정도를 줄여주는 거니까 시장도 굉장히 안정을 찾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일본 봐라. 일본 그렇게 했지 않냐. 이런 이제 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 회사채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그걸 인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여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론이 그 회사채 그런 거 해가지고 정말 그게 그대로 놔뒀다가 여러 기업들이 망하고 그래서 미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지금 단계에서 그런 것들을 인수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다수를 차지하면 그때는 정부가 전혀 부담 없이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닌 상태가 되면 이거를 뭐 국민을 설득하고 뭐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쉽지가 않은 형태가 되는데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나고 했을 때요. 막 어렵다고 막 난리를 치고 그래서 이제 긴급하게 이제 이 자금을 마련해서 경기 부양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자금이 마련돼야 되는 거니까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보면 10월 초 정도에 법안이 올라갔었는데 1차로 그게 부결이 돼 버렸습니다. 의회에서. 그래서 미국의 금융위기가 난 다음에 주가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9월 15일 날 리먼 브라더스가 망한 다음서부터 주가가 빠른 속도로서 엄청나게 떨어졌을 것 같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본격적으로 내려가기 시작한 건 언제서부터냐면 미국이 의회에서 이게 부결이 되면서부터 이제 방법이 없다. 이러면서 이제 엄청나게 떨어지는 형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 것처럼 이게 회사채나 주식을 매수하고 이러는 것들도 과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국민들이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현재로서는 아마 좀 자신이 없어 하는 거죠, 정책에서. 거기까지 그렇죠. 진행을 한다고 하기는 좀 어렵다. 현재로서는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어렵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마 방안이 나오긴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뭐 사실
있는 그대로의 경제적 상황으로 보면 예. 이미 뭐 셰일 기업들은 뭐 파산 좀비 기업들이잖아요. 예, 돈을 그렇죠. 아무리 채권을 뭐 인수한다 해도 생명이 조금 더 연장되는 것뿐이지 기본적으로는 경쟁력이 없는 건데 그렇죠. 다 이제 짐이 되겠죠, 그게. 예, 예, 예.